민주당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 더불어민주당이 6년 만에 장외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와 민생 파탄을 규탄했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국민도 나라도 정권도 불행해지는 길, 몰락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당대표의 두 번째 검찰 출석 이후에 당 분위기가 급격하게 강경투쟁 기류로 변한 일환이거든요. 낮은 단계의 장외 집회, 장외 투쟁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박수성님? 명칭이 장외투쟁 이런 것은 아니고 국민보고대회라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예, 보고대회. 사실 민주당이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그 EIU라고 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23위였다가 21년에 16위로 7개 단위나 이제 뛰었는데 2022년 지수에서 다시 24위로 8계단을 하락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민주당의 인식만이 아니라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왜 이런 평가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소위 뭐 장애투쟁으로 인식이 되면서 뭐 저희도 어떤 평가를 이제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속적으로 매 주말 이걸 한다든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아닌가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일회성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뭐 한 번 나가면 계속 나가던 거죠. 이런 분도 계시던데요. 일단 한번 해보고 반응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정답을 아십니까? 장외 투쟁은 아니다. 네. 이건 국민 보고 대회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장애투쟁이 아니다라고 시작하는 게 본래 장애투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화 투쟁했을 때 80년대에도 그 직선제 장애투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시 신민당은 직선제 국민보고대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작하니까 저는 장애투쟁의 우려를 갖고 있는 거고요. 우리 당을 스스로 반면교사로 삼아주길 바라요. 2019년에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 할 당시에 이 광화문에서 장애투쟁한다고 당시 당협위원장 하신 분들 고생 엄청 했습니다. 주말마다 다 동원돼서 출석 체크하고 예. 당원들 모집해서 가야 되고 결국은 그 장애투쟁의 강도가 더 세져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갑자기 단식투쟁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 그때 막 삭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총선에 패배로 연결이 되는 사실은 그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지도부가 장외투쟁 결정하고 독려하는 걸 두고 당내 불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나 맥락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최고조로 달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방탄 이미지가 더욱더 강해지고 장외투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사안에 관련해 갖고서 국회 밖에서 싸우는 건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명분은 뭐 좋아도 과연 들어가는 게 맞겠는가에 대한 이 반대의 목소리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공감대가 좀 당내 부족한 거죠. 이 장외투쟁은 또 저희가 전문가인데 요즘에 민주당이 원내 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이긴 하지만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왜 자꾸 장외로 나가시려고 그러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자꾸가 아니라 처음 하는 거. 앞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민생과 관련돼서 중요한 법안들도 많고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그런 과제들을 원내에서 정말 충실히 하고 있는가 때문에 저 장외투쟁이 결국에는 이제 방탄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덩달아서 민주당 내에서 계속 좀 밖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자 국회 일당이 그런 건지 쉽게 국민들이 공감대를 얻기가 어려울 거고 당내에서도 이게 명분 있는 장외투쟁이냐 이런 반론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명분이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지금 장외투쟁, 그 국민보고대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최근에 난방비 폭등 그리고 이제 전기비 뭐 각종 생활 물가가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지난 정부에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요. 매달 광의 통화라고 하는 M2가 40조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은 안 올렸죠. 계속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지난 정부에서. 하여튼 저희 당의 명분 약한 것까지 걱정을 해주시는 김용남 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다만 이제 전 정부의 탓 뭐 이것을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난방비를 안 올렸다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2번 인상했습니다. 소폭으로 했죠. 소폭. 했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인상을 억제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전 정부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짜증내는 것은 왜 서로 내 탓하냐. 오늘 김용남 의원과 제가 얘기하는 것도 짜증나실 거예요. 국민은 지금 고통스러운데 그게 뭐가 중요해.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의당과 함께 다 모여서 이 문제를 어느 수준으로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은 지금 논의하기를 바라거든요. 아니 그래서 지금 뭐 난방비 토론이 아니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어차피 박수현 수석께서 커트될 말씀하셨던 이렇게 차분하게 근데 이런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에너지 특위를 만들어서 가동을 하든 산자위를 열어가지고 대책을 논의를 하든 지금 원내에서 이런 민생 문제에 대한 대책을 국회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은 장애투쟁하겠다고 나가고 여당은 온통 지금 이 윤심 논란에 휩싸여 있고 국민들이 더 사실은 답답해하고 짜증내는 건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장외 투쟁보다는 정말 민생 중심으로 국회에서 대응하는 제1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지금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여야 관계에 있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강경 투쟁 분위기에서 한 축이 바로 이제 장외 집회, 뭐 원내 농성 이런 거라면 또 한 축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이상민 장관 탄핵안 발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제 야당에서 탄핵 소추안 말이하고 그건 뭐 추후에 방향이 정해지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산핵 소추를 추진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최악의 악수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탄핵 제도는요. 사법적 탄핵이거든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일종의 위법 사실이 확인이 돼야만 탄핵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헌법재판소에 올라왔을 때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게 사법적 그 어떤 하자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예. 그러면 대통령이 개각을 하더라도 이 사람을 바꾸기는 상황이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있는데 미리 교체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상민 장관은 어쨌든 재임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상민 장관 탄핵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예. 뭐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이야기해왔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해임 결의안은 또 통과를 시켰었잖아요. 왜 이 시기에 또 이걸 꺼내드느냐예요. 아, 왜 지금? 그럼요. 국민들이 볼 때는 왜 갑자기 네가 거기서 나와 이거죠. 아니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입니다. 예. 지금이 2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 지금 몇 개 9월 달에 온 게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 시기에 갑자기 나왔는지를 국민들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 눈에는 방탄용으로 보일 거다. 시기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방탄용으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막 쑤셔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가 조금 철지났다 이 말씀에는 공감을 해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논리적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찰이 이걸 뭉개고 있어요. 수사도 안 하고 종결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의혹이 계속 제기돼요. 심지어는 이게 법정의 재판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 이름이 그 일종의 이제 작전주에 등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건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꺼내드니까 이게 또 이재명 방탄용으로 일종의 이제 맞대응 카드로 꺼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거죠. 시기적으로 결국 타이밍이 좋지 않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예. 드리면 이제 방탄 하시는데 민주당이 국민 보고대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다고 이재명 방탄이 됩니까? 김건희 특검이나 이상민 탄핵 소추안을 추진한다고 방탄이 되나요? 심지어는 1월 임시국회를 하자라고 하니 국민의힘에서는 너네들 방탄하려고 하지? 라고 의사일정에 합의를 안 해요. 말이 안 되죠. 그 방탄이 아니고요. 제가 교정할게요. 그러면 이번에 장애 집회하고 이 특검과 탄핵 추진했던 것은요. 방탄이 아니고 시선 돌리기, 꼴대 옮기기죠.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이잖아요. 물타기. 아니 근데 회기는 방탄 맞죠. 방탄 논란이 지금이 최고점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이재명 그 대표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아니고 국회 체포동의안이 온 것도 아닌데 체포동의안 던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기소는 할 거라고 이미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이제 예언을 했고 체포동의안 던지고 구속 기소 쪽을 검찰이 택할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를 검사 입장에서 구속영장 청구도 안 해보고 불구속 기소하는 거는 예. 스스로 용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자, 구속 기소 김무식 교수님. 당연히 구속 기소해야 되고요. 영장을 칠 겁니다. 그다음에 영장 친 뒤에 저는 정치적인 이제 그 좀 해석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최근에 뭐 고민정 의원이 이 체포동의안을 영장을 청구해서 국회로 올리면 이게 부결될 거라고 단언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영감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민주당 내 일부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역으로. 칸막에 들어가서 찍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방탄을 안 해주고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해주고 그러면 구속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35표 이탈표만 나오면은 사실은 체포동의안 가결인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것을 카드화시켜서 이재명 대표 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우리가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예. 방탄을 해줄 테니 예. 당대표직을 내려놓을래? 아. 우리 다 죽을 수 없잖아. 왜냐하면 그러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쳐줘야 돼요. 예. 구속영장을 쳐줘서 그 체포동의안이 올라와줘야 민주당 그 카드를 서로 갖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신나셨어요, 지금. 그다음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지금 민주당 내 비명으로 빙의했어요. 진짜 제가 생각할 막 때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해보세요. 비명 예.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거죠. 체포영장을 쳐줬을 때 예. 들어가서 무기명이니까 이걸 구속영장을 받아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30표 정도의 이탈표가 민주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있다. 자, 여기서 한번 쫙 돌고 가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저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렇게 되라고 고사를 지내신 분이신 거죠? 정치는 생물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 의원님? 저는 민주당에서 체포에 동의하는 표가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역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의 표를 찍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방식이야. 이거 진짜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계속 끌고 가라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이재명만한 분이 없어요. 다음번 총선까지 내년 총선까지 쭉 이재명 가달라. 대표가 계속 당대표를 해야 특히 수도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럼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안 나오길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고사할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오겠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도 역으로 이탈표가 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탈표가 나온다면 그것은 국민의힘 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